최고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외모가 가장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진정한 매력은 외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매력은 곧 권력의 한 형태이며 그 언어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말은 거짓을 꾸밀 수 있지만 바디 랭귀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심리학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도권에 더 가까워지게 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 커뮤니티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실수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호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매혹하는 것은 외모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끌어당기고 매료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여러분 곁에 있고 싶게 만드는 힘 말입니다. 하지만 이 힘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정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도덕적인 설교자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만큼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거나 나라면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같은 말을 달고 산다면 숨막히는 우월감을 투사할 뿐입니다. 인간관계는 도덕적 논쟁이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끌림의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해받고 수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인색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시간, 관심, 에너지에 인색한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더 신경 쓰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태도는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데이트 중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만 몰두한다면 상대에게 마비될 듯한 불안감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매력에 있어 독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한 에너지를 느끼고 다가오기보다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감과 취약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사람을 밀어낸다면 취약성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왜 그럴까요? 취약성은 신뢰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들어와 여러분과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공간, 즉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완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매력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다가가고 싶을 만큼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약성을 연약함과 혼동하지 마세요.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끌림은 여러분이 스스로 진실해지는 것을 허락할 때 생겨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도 진실해질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함, 끊임없는 인정 욕구를 드러낸다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쌓게 됩니다. 불안은 숨통을 조이고 취약성은 자유를 줍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은 기술이나 얄팍한 조종의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입니다.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함과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명 인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두려움이나 경직성, 자존심 뒤에 숨는 것을 멈추세요. 이 게임을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관대해지며 인정을 요구하는 대신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야만 군중 속의 흔한 한 사람에서 벗어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입니다. 바디 랭귀지는 자신감과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때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인간의 의사소통 중 대부분은 비언어적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의 80에서 95%가량은 말이 아니라 제스처, 표정, 자세,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음성 언어가 나타나기 훨씬 전 초기 인류에게서 기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타인의 바디 랭귀지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겉모습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이 능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바디 랭귀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인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말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도 몸은 그 반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실한 제스처와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미소는 단순한 입술의 움직임 그 이상입니다. 반짝이는 눈빛과 얼굴 근육의 자연스러운 수축이 동반됩니다.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별하는 법을 알면 상대방의 의도를 더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 목소리에 묻어나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말하는 속도, 톤, 방식은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아주 빨리 하는 사람들은 보통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반면 천천히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자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무 회의든 사교 모임이든 여러분이 취하는 자세는 자신감의 수준이나 대화에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누군가에게 너무 바짝 다가간다면 불안하거나 관심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바르고 열린 자세를 유지하면 안정감과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발의 각도 또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발은 여러분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발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대화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작지만 아주 강력하며 이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훨씬 더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로 밀턴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만으로 그들을 읽어내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바디 랭귀지를 읽는 이 능력은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헌신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자세, 시선, 손동작, 얼굴 표정 등 통제하려 노력해야 할 신호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스스로에 대한 단단한 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정감과 평안을 느낄 때는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디 랭귀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솔하고 작은 결점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더 잘 소통하고 교감하려면 그들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또한 시간을 두고 공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인의 신호를 관찰하면 그들의 감정, 욕구, 동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탄한 자신감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이고 매력의 게임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인식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매력의 기술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자기 인식의 엄청난 가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방에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시선을 끌었다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와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자석처럼 끌리는 진정한 본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나요? 자기 인식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망, 가치관, 한계의 깊은 핵심까지 파고드는 훨씬 더 깊은 과정입니다. 지혜와 자연의 조화를 사랑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기 위해 스스로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사는 것은 스스로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매우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가진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진심일 때, 미리 짜인 대본 없이 행동할 때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부풀려진 자만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인식의 부족은 특히 매력의 영역에서는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단순한 인정 욕구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같은 잘못된 이유로 관계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건강한 기반이 아닙니다. 자기 인식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성찰,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글쓰기나 명상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여러분은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진실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매력적인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는 연인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하여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르시시즘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즘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종으로서 관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 같은 특정 특성들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존과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종이나 통제 같은 어두운 특성을 갖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중립적인 걸까요?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본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에는 그럴 만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 개인적인 이론이 아니라 코헛 같은 위대한 심리학자들이 그 기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무관심을 겪게 되면 비록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의 결핍은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는 내부의 확신을 찾으려 자기애를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거절하면 분노하거나 고립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지 못한 채 항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관심의 중심이 되려 하는 과도한 나르시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나르시시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형태의 자기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자기애를 어떻게 더 건강한 형태, 즉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달하면서 우리의 그런 어두운 면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표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그 분노, 혹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은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작품 중 다수는
힘든 경험과 억눌린 좌절에서 탄생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나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의식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유창하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이해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고 말하며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는 능력을 뜻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사소통에 있어 명확성, 정직성, 단순성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매력의 맥락에서 이것은 진실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해석됩니다. 게임을 하거나 조종하려는 전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누군가를 속이거나 정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실하고 진짜 연결의 자리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형태의 소통에서 현재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산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대화 중에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단순한 행동은 아주 특별하고 때로는 극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고 목소리의 톤이나 표정의 미묘한 뉘앙스를 포착하며 더 진정성 있고 주의 깊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능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어색한 침묵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아가기 위해 대화와 성찰을 장려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거나 반대로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하여 더 깊은 토론으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깊고 끈끈한 소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선을 맞추는 방식, 바디, 랭귀지, 목소리의 톤, 심지어 여러분의 차분함조차도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소통은 쌍방향의 길입니다. 그것은 말하고 듣는 것,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소통은 문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두 영혼 사이에 놓이는 다리이며 말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연결을 확립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내용이 흥미로우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관계나 감정에 있어서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엄청난 해방감과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토아 철학과 사람을 매혹하는 기술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룹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이 무관심이나 배려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혹하는 영역에서 이것은 관심 있는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차분함, 평정심, 진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 종종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지나친 기대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라거나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상대를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내 행동에서 나의 정체성과 무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며 자신만의 성장과 자아 발견의 여정에 있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진실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관계가 단순히 권력을 다루거나 확인받으려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복잡성과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교류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대한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상호작용 자체를 그대로 즐기게 합니다. 이 만남이 내 자존심이나 미래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계산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는 관계를 섬세한 춤처럼 만듭니다. 이 자유와 수용의 공간 속에서 가장 깊고 만족스러운 연결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토아적 내려놓음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찬사를 얻기 위한 얄팍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 평화와 성취감을 찾기 위한 훈련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깊은 개인적 성취감이 여러분을 타인에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7번째, 사랑과 구애에 있어 싱글들을 위한 최고의 조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 게임을 하듯 밀당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생물학적인 짝짓기 의식과 거의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꽤 정교하며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데이트에 나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인 것처럼 나간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나중에 관계가 자리를 잡은 후에는 과연 어떨까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표면적이거나 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정성스러운 무대나 연극처럼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평소와 다른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거나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식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행동에 시간과 생각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진심을 다해 행동하면 됩니다. 먹히지 않는 최악의 예는 오직 할인 쿠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 상대를 그 장소에 데려가는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현명한 결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전달하는 신호는 나는 당신에게 투자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넉넉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지 않더라도 조금 더 노력하고 정성을 쏟는다면 상대방을 정말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매력은 단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와 상대방의 바디 랭귀지를 읽는 데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 자세, 시선, 그리고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첫 데이트에서 몇 푼 아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계산적이고 뻣뻣한 사람으로 비춰지며 이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애와 데이트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의 경우 문제는 종종 성인물을 강박적으로 시청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은 특정 미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는 매우 해롭습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는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며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온라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때 발달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 상대방의 바디 랭귀지를 읽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앉는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머리카락을 어떻게 만지는지 같은 작은 몸짓들을 말이죠. 이러한 소통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는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려면 밖으로 나가 실제 상황에 부딪혀야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감에 관해서라면 그것은 결코 꾸며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가짜 자신감은 아무도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누군가가 허세를 부릴 때 그것을 감지하는 본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실제 경험과 성취에서 나옵니다.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낸 것들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젊고 경험이 많지 않다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실제적인 기술을 갖추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관계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질 때 자라납니다. 자신감은 잘생긴 외모나 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성취한 것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가꾸고 진짜 세상으로 나가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경험과 순수한 노력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관계의 발전과 매력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정직하며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깊고 의미 있는 인연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매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읽고 싶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콘텐츠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준비한 지난 2편의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